네, 안녕하세요. 보아라입니다. 뇌전증 응급수칙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그 발작 자체가 보통 한 2, 3분 정도 되다 보니까 응급수칙도 2, 3분 정도 내용밖에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듣고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그 발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발작은 뇌의 정상적인 전기 활동에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방해가 생겨서 환자의 행동, 운동, 생각, 느낌 등에 일시적으로 영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작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강도랑 지속 시간도 매우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보일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렇죠? 네. 아니에요. 뇌는 약 한 860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신경세포들은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운동, 지각, 인지 등을 포함한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모두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발작에서는 갑작스럽게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이 급증을 하면서 이러한 연결들이 다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뇌 안에 이렇게 자극성 신호랑 억제성 신호가 정밀하게 균형이 유지되면서 뇌의 활동이 조절되고 특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게 되는데, 이런 발작이 있을 때에는 이 균형이 깨지면서 갑작스럽고 과도한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뇌전증은 이런 비유발성 발작이 반복되는 이제 질환을 얘기하고요. 뇌 전기 활동에 영향이 생겨서 비정상적이고 이런 과도한 전기 신호가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해서 발작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런 뇌전증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매우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만 얘기하자면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의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이런 통로 같은 데 이상이 생겨서 뇌의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흥분하는 경우 아니면은 뇌의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잘못된 신호들이 만들어지는 경우 아니면 예전에 그 뇌염을 앓았어서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발생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태어날 때나 아니면 후에 그런 그런 저산소적인 상처를 입어서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뇌에 종양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긴 합니다. 발작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국소 발작이 있고 전신 발작이 있습니다. 국소 발작은 뇌의 한 일부분에서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과도한 전기 신호를 만드는 것을 말하고요. 전신 발작은 뇌의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이상으로 한 번에 뇌의 전 부분에서 과한 신호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네, 물론 국소 발작도 길어지게 되면은 2차적으로 모든 다른 곳으로 이렇게 퍼뜨려지게 되어가지고 다 모든 뇌에서 전신적인 2차적으로 활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밀하게 구분을 해보자면은 국소 발작은 인식 장애를 동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인식 장애라는 거는 주변을 의식하는 거라서 그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 그래서 환자가 뭐 대화가 가능하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운동 증상이 있고 비운동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하던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뭐 쩝쩝거리거나 뭐 손을 조금 움지럭 거린다거나 이런 반복하는 거가 있다거나 아니면 축 늘어지는 것 아니면 까딱까딱까딱 하는 간대나 아니면은 저희가 움찔움찔하는 연축 아니면 과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니면 움찔하는 등간대를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몸이 뻣뻣해지는 일부분만 뻣뻣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비운동 증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는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것을 그런 게 가장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생각하는 거나 느끼는 거나 아니면은 기분이나 이런 거에 이상이 보이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국소 발작은 모두 길어지게 되면 저희가 흔히 대발작이라고 말하는 간직 간대 발작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신 발작도 비슷한데요. 운동 증상, 비운동 증상이 있는데 운동 증상은 움찔움찔움찔하는 그런 간대 증상이나 아니면 강직, 몸이 뻣뻣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른 거는 아까 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아니면 그냥 짧게 멍하니 있는 결심 발작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응급 처치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발작은 전신 강직 간대 발작인데요. 이거는 뭐 부분 발작 환자들이나 전신 발작 환자들 하는 환자들이나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몸이 뻣뻣해지면서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실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그 기간을 지나서 뻣뻣하면서 움찔움찔거리면서 거품 같은 침이 흐르거나 아니면 다른 몸들을 찔룩거리거나 움찔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후에는 경련이 끝난 다음에는 좀 축 처져 있고 몽롱하게 보이면서 졸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것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이런 전신 강직 간대 발작으로 넘어갔을 때이고요. 그 전에는 그렇게 위험하게 응급처치를 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부분 발작이건 전신 발작이건 그냥 모든 종류의 발작에서 어떻게 응급 대처를 해야 하냐 그거를 좀 그냥 보편적인 것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발작이 끝나고 완전히 의식이 회복할 때까지 같이 있어줘야 하고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진정을 시키면 됩니다. 너무 주변에서 사람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 하면 놀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없도록 다른 분들도 진정을 시켜주시고 발작이 끝나면 환자를 안전한 곳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발작이 끝난 다음에는 환자가 아직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요. 천천히 안전한 곳으로 이제 앉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되고 환자를 안정시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얘기고요. 완전히 회복돼서 명료한 상태가 되면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전신 강직 간대 발작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응급 대처를 해야 하냐 하면 환자를 우선은 바닥에 천천히 눕혀야 됩니다. 그래서 앉아 있거나 뭐 다른 그런 상태로 환자를 놓았을 때 더 다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바닥에 천천히 눕혀주시고요. 대신에 환자를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눕히게 도와줍니다. 만약에 너무 환자가 커서 옆으로 돌아 눕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하면 고개만 옆으로 좀 돌려주시면 좋고요. 환자 주변에 딱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이 없도록 치워주시고 부드럽고 납작한 거, 뭐 옷이나 뭐 수건이나 아니면 주변에 뭐 있는 무슨 딱 부드러운 뭐 담요 같은 거, 이불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환자 머리 밑에 대줘서 환자 머리가 많이 바닥에 부딪혀서 다치지 않게 해주고요. 안경을 쓰고 있다면 빼주고 특히 목 주변에 뭐 넥타이 아니면은 뭐 벨트 이런 타이트한 것들이 몸을 좀 구속하고 있다 하면은 그걸 좀 느슨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발작이 시작하면은 발작 시간을 재주고 전신 강직 간대 발작이 5분 이상 지속이 되면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내원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제를 하고 이런 행동을 못하게 하려고 막 막으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더 다치게 할 수가 있고요. 환자 입에는 뭐 손을 넣거나 뭐 아무것도 안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환자 입엔 아무것도 넣지 마시고요. 인공호흡을 하거나 가슴 압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환자가 완전히 깨서 의식이 완전히 또렷해지기 전까지는 물도 포함해서 모든 먹을 것을 안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실로 내원을 해야 하는 경우는요. 이거는 뭐 발작이 처음 있었을 때 그리고 5분 이상 전신 강직 간대 발작이 지속될 때 아니면 발작을 한 다음에 회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새로운 발작을 반복해서 계속할 때 아니면 발작이 끝났는데 그래도 계속 숨 쉬는 것이 이상해서 숨쉬기가 곤란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거나 아니면 깰 때가 됐는데도 계속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상할 때 그리고 발작 중에 다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응급실로 내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은 조금 이따가 이제 류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그 발작을 길게 하게 되는 유발 요인은 약을
잘 안 먹는 것입니다. 약을 잘 안 먹어서 빠뜨렸거나 모르고 빠뜨렸거나 이랬을 때가 가장 많고요. 아니면 최근에 뭐 약물 변경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시작을 했거나 하면은 그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이 나거나 뭐 몸이 아프거나 해서 컨디션이 나빠도 발작을 더 할 수가 있고요. 잠을 못 잤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일부 환자에서의 얘기인데 일부 환자에서는 깜빡이는 빛을 보거나 뭐 화려한 시각적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여성에서 호르몬 변화와 관련해서 뭐 그 발작이 더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소아에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성인에서는 알코올을 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약물들을 착용하거나 이럴 경우에 발작이 더 유발될 수 있으니 일단 이런 것을 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발작에 대한 흔한 오해. 발작은 몸이 붓거나 떨리는 경련만을 말한다. 이건 아니고 아주 다양한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뇌전증은 희귀하거나 유전되는 질환이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그 Q&A 시간에 미리 말씀해 주신 그런 질문들이 있던데 희귀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학교나 이런 데서 응급처치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저는 좀 선생님들이나 이런 데 말씀드리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발작은 항상 응급 상황이다. 이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전신강직간대 발작이 한 5분 이상 지속됐을 때 그때는 계속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응급실로 내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깜빡이는 빛은 모든 뇌전증 환자에서 발작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빛 자극에 유발되는 일부 뇌전증에서만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괜찮았었다 하고 아니면은 뭐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했다 그러면은 꼭 그거를 다 뭐 피하실 필요는 없고 발작 중에 이제 혀가 뒤로 말려가지고 숨을 못 쉬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때 이거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으려고 너무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오히려 더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작 예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경련제를 규칙적으로 용법에 맞춰서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규칙적인 수면, 아마 이거 두 개가 가장 어렵지만 지킬 수 있는 요소인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알아서 개인에 맞춰서 유발 요인을 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강직한데 발작을 할 때 그때 조금 더 안전을 하려면은 좀 어떤 것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발작 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 조치를 좀 취해 놓으면 만약에 얘가 전신 강직 간대 발작을 할 확률이 있다 하면은 일단은 유리 테이블과 같이 이렇게 깨져서 다칠 수 있는 가구는 여기에 떨어지거나 아기가 그러면은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깨질 수 있는 가구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그 혹시나 뭐 날카롭거나 튀어나온 모서리가 있다, 식탁 모서리 뭐 이런 데에는 좀 보호대나 푹신한 이렇게 씌우는 것들을 모서리를 보호하는 좀 그런 처치를 해주시면 좋고요. 뭐 물을 끓이는 거나 아니면 라디에이터 뭐 이런 것들 열을 내는 가전은 혹시나 이제 넘어져도 닿을 수 없는 그런 안전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게 하고 떨어질 수 있는 가전들, 텔레비전, 컴퓨터 이런 것들은 컴퓨터 하다가 혹시나 경련을 했을 때 환자 위로 컴퓨터가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또 떨어져도 고장이 나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고정을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닥은 언제나 가능하면 깨끗이 치워둬서 상해 가능성을 조금 낮추고요. 그 손잡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했을 때 아무래도 옆 바닥으로 떨어지는 확률이 조금 덜하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손잡이가 있는 그런 의자를 좀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집 환경에서 문제가 되는 공간은 욕실이랑 주방인데요.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데 욕실에 할 수 있는 안전 조치는 일단 환자 혼자 욕실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문을 잠그지 않고 그럼 내가 안에 있다는 표시를 뭐 문 앞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표지판 등으로 사용을 해서 혹시나 욕실 안에서 경련을 했을 때도 발작을 했을 때도 바로 들어가서 도와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추천되고요. 욕실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욕실문이다 하면은 환자가 안에서 넘어져 있을 때 못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환자가. 그러니까 욕실문은 바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고 목욕 대신에 샤워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욕조 안에서 샤워를 해도 뭐 배수가 잘 안 돼서 언제나 물이 찰랑찰랑하게 있으면은 혹시나 발작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배수가 잘 되는지 자주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자주 발작을 하는 환자다 하면은 서서 샤워하는 것보다는 의자에 앉거나 욕조에 앉아서 샤워를 하고 보호자가 집에 있을 때 샤워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손으로 하는 그런 칼 면도기보다는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고 거울 가능하다면 파쇄 방지 유리가 되는 그런 거울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엌에는 만약에 요리를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한다 그러면은 칼 사용 대신 이렇게 우웅 돌려서 하는 그런 분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가스레인지나 전기레인지를 혼자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은 좀 추천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거나 다른 보호자가 있을 때 요리를 하고 혼자 꼭 요리를 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에 그러면은 뭐 칼 사용할 때는 뭐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잘 보호구를 착용을 하고 요리를 하고 식기는 깨지지 않는 식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중 발작도 많이 걱정이 되시는데요. 일단 수면 중 발작에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발작 조절이 아주 안 되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약으로 발작 조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침대 주변에서 날카롭거나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은 치우고 만약 떨어질 위험이 있다 환자가 커서 그러면은 낮은 침대나 아니면 매트리스만 바닥에 깔고서 주무시면 좋고요. 베개가 너무 많이 있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환자가 경련을 할 때 이제 숨쉬기가 곤란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베개는 최소로 필요한 만큼만 놓고서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건데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 예, 그 앱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폰만 가능한 것 같고요. 애플워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나 다 가능하고, 얘네들은 좀, 살 수는 있지만, 이것도 뭐 기계도 따로 사야 되고, 또 뭐, 앱도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거는 그닥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앱은 뭐냐면, 일단 얘네들이 공짜는 아닙니다. 한 달에 한 15불 정도는 둘 다 내는 것 같은데요. 얘네들이 하는 거는 이제 워치를 통해서 움직임을 감지하고 또 그 심박수를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평소랑 정상, 이제 환자의 평소 정상을 설정을 하게 되고 그거에 벗어나게 되면은 본인이 설정한 어떤 몇몇의 사람들에게 그 알림이 메시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알림이 가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혼자 뭐 다른 방에서 주무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따로 사신다거나 하는 보호자분들이 계시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이제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 알람이 좀 많다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요 정도는 이제 정상으로 봐라라고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영어로 돼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걱정이 너무 되신다 하면은 잘 때 그리고 이제 좀 아기가 아니라 이제 환자가 좀 커서 같이 잘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면은 이런 거를 사용을 하시면 일단은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나 아니면은 심박수가 올라가면은 부모님 핸드폰으로 이제 알림이 가게 되니까요. 이런 것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끝났고요. 그래서 너무 짧아서 사실 이게 발작이 2, 3분이다 보니까 응급수칙도 2, 3분이라 가지고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미리 주신 것을 좀 봤는데요. 일단은 발작 중 혀를 깨물거나 숨이 멎는 경우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 있으셨는데 그거는 그냥 내비두시면 됩니다.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옆으로만 돌려서 눕혀주시면 되고요. 그냥 지켜보시고 이게 숨이 멎어 보이고 그렇지만 일단 5분 이상이 지속되면 응급실로 갈 수 있는 것만이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축구나 달리기 같은 운동은 땅 위에서 하는 거니까 해도 되고요. 과자나 음료수도 먹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다치는 그런 경련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찢어지는 상처가 생기면 바로 응급실에 가서 처치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마가 붓고 멍드는 경우에는 매번 병원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너무 자주 병원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보호자가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워낙에 오래 보셨고 잘 아시니까 환자가 그러니까 일단 겉에 보이는 상처가 꼭 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 안 오셔도 되고요. 이마가 다쳐고 멍이 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토하거나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런 게 없으면은 꼭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평소보다 이제 크게 다쳤거나 이상한 다른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은 오셔야죠. 이거는 그때그때 다를 것 같아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음은 발병 후 두통 호소할 때 두통약 복용해도 되냐 하고 하셨는데 완전히 명료하게 깨어난 후에는 약을 포함해서 다 드셔도 됩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고 토하는 증상인데 눕히라고 얘기하는데 눕혀만 놔도 되는 거냐? 그러면 안 되고요. 옆으로 돌려 눕히셔야 됩니다. 눕히는 건 좋은데요. 옆으로 돌려 누워서 토할 게 있을 때 거꾸로 넘어가고 똑바로 눕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눕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연출 경련일 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 이거는 그냥 시간을 잘 재면서 몇 번 했는지 기록을 잘 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영화 연출 경련은 응급 경련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조치를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이제 부분 발작했을 때 한 10분에서 30분 사이로 원래 한다. 이럴 경우에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하냐 하셨는데 부분 발작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사실은 1시간 이상 지속되면은 약을 맞아서 끊어주는 게 좋긴 한데요. 원래 좀 길게 하는 종류의 발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 교수님께서 그런 발작이 꼭 응급실에 안 와도 된다라고 이미 말을 들으셨다면은 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럴 때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보편적인 발작을 할 때 다치지 않게 주의하는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경련을 하는 아이에게는 어떤 응급조치가 같습니다. 일단은 약 조절을 하면서 같은 응급조치를 하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반사 경련이 생겼는데 놀랄 때마다 경련을 한다. 어떻게 해줘야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놀라는 반사 경련의 원인이 뚜렷하다 하면은 그거를 없애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해줘야 도움이 되냐는 거는 그렇죠. 그거죠. 놀랄 만한 그런 일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응급처치는 나머지랑 다 같고요. 1년에 한 번 발작을 하는데 한 번 할 때 5번씩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되셔가지고 계속 학교랑 집만 왔다 갔다 하고 집에 갇혀서 사시는데 1년에 한 번 경련하는 아이라서 약은 아직 이런 경우에는 약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치희 교수님이랑 너무 걱정돼서 지금 다른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경련제를 시작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편식으로 인한 경련, 아닐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글쎄요. 이런 경우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너무 심하게 했을 때 경련이 언제나 그렇다 그러면은 그러지 않도록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는 길게 하다가 지금은 향경련제 복용하면서 원래 20-30분 정도 반복되는 발작이 있으신 환자가 있는데 계속 매번 그렇다 그러고서 주치 교수님께서 그냥 지금 약 조절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응급실에 굳이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련 시 심장이 빨리 뛰는 일이 있어서 심장 질환 진찰이 필요하냐? 그렇진 않고요. 원래 발작 때는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심장 질환은 아니니까 심장과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발작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께 미리 충분히 정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너무 이제 같이 놀라면은 다른 친구들도 같이 너무 놀라고 큰 일처럼 이렇게 소란이 되기 때문에 미리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서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해서 친구들도 같이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게 미리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세 남자아이가 원래 이제 오한이 오면서 열이 오면서 경련이 온다.
그런데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웠으면 하는데 저는 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수영을 일단은 지금 워낙에 뭐 일단은 구립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웠으면 하는데 일단 수영 아직 발작이 조절이 안 된 상태라면 수영 말고 이제 다른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을 지금은 추천드립니다.